공길의 진짜 정체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 공길이 이헌의 비밀스러운 후위가 된 이후 공길은 궁중에서 늘 웃음을 뿌리는 광대였다. 그의 익살스러운 몸짓과 재치 있는 말투는 조선의 왕 이헌을 비롯한 신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다. 공길은 단순한 광대가 아니었다. 그는 이헌의 가장 은밀한 후위자였다. 왕의 신뢰를 한 몸에 받으며 어둠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이헌은 공길에게 누구도 맡길 수 없는 비밀스러운 임무들을 맡겼고 공길은 그 기대를 한 번도 저버린 적 없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공길의 진짜 목적을 감추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다. 어느 날 이헌이 사냥을 나간 숲속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이 벌어졌다. 날카로운 화살이 바람을 가르며 왕을 향해 날아들었다. 화살은 이헌의 어깨를 스치며 땅에 꽂혔고 궁중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이헌은 분노와 의심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공길을 불렀다. 공길, 이 자객을 찾아라. 누구든 배후를 밝혀내야 한다. 공길은 고개를 숙이며 명령을 받아들였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비밀이 맴돌고 있었다. 그 화살을 쏜 자는 다름 아닌 공길 자신이었다. 공길이 왕을 겨눈 이유는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10년 전부터 타오르는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공길은 10살에 불과한 어린 소년이었다. 그의 누이 옥다는 조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 미모는 그녀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었다. 이헌의 명으로 조선의 모든 미녀들이 궁으로 끌려갔고 옥단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는 강제로 궁녀로 들어가 강목주의 전각에서 시중을 들게 되었다. 강목주는 이헌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악독한 후궁이었다. 그녀는 조선의 여인들을 궁으로 불러들인 잔혹한 정책의 배후에 있었고 이헌을 조종하며 권력을 휘둘렀다. 옥단의 미모는 강목주의 질투를 불러일으켰다. 강목주는 옥단이 이헌의 눈에 띄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강목주의 명령에 따라 다른 궁녀들이 옥단을 학대했다. 매일 밤 옥단은 눈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옥단의 시신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단단히 쥐어진 비녀 하나가 있었다. 그 비녀는 공길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 공길은 그 순간부터 이헌을 향한 복수심을 품었다. 그는 광대라는 가면을 쓰고 궁에 들어와 이헌의 곁에 머물며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공길의 복수는 치밀했다. 그는 이헌의 신뢰를 얻으며 후위자로 활동했고 궁중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쳤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길금을 구하며 결정적인 단서를 얻었다. 공길이 길금을 구했을 때 그녀의 품에서 떨어진 물건은 놀랍게도 옥단이 죽기 전 쥐고 있던 비녀의 나머지 조각이었다. 공길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비녀의 조각은 강목주가 옥단의 죽음과 직접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했다. 이제 공길의 복수는 이헌을 넘어 강목주에게로 향하기 시작했다. 깊은 밤, 궁중의 등불이 하나씩 꺼져갔다. 공길은 어둠 속에서 비녀를 쥐고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과 갈등으로 뒤엉켜 있었다. 강목주의 방에서 훔친 서찰은 그의 손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다음 날, 이헌은 공길을 불러 자객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 공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폭풍 같은 결심이 숨겨져 있었다. 과연 공길은 누구를 겨누게 될까? 그의 화살은 이헌을 향할 것인가? 아니면 강목주의 심장을 뚫을 것인가? 궁중의 어둠은 점점 더 깊어지고 진실은 아직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궁중의 어둠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공길은 손에 쥔 비녀를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다. 옥단의 마지막 흔적, 그 비녀는 그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과도 같았다. 강목주의 방에서 훔친 서찰은 그녀의 악행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옥단을 고립시키고 그녀의 죽음을 자연사로 위장한 강목주의 치밀한 음모. 하지만 공길은 알았다. 이 서찰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강목주를 무너뜨리려면 그녀의 약점을 더 깊이 파헤쳐야 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헌이 있었다. 왕은 강목주의 악행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 공길의 마음은 복수와 진실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었다. 다음 날, 이헌은 공길을 전각으로 불렀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공길, 자객에 대한 단서를 찾았느냐? 이헌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공길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전하, 아직 단서를 잡지 못했사옵니다. 하지만 곧 진실을 밝혀내겠사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다. 이헌은 잠시 공기를 응시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 사흘 안에 자객의 정체를 밝히지 못하면 그대도 의심받을 것이다. 이헌의 말은 공길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왕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한 순간이었다. 공길은 전각을 나서며 이를 악물었다. 사흘. 그 시간 안에 강목주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야 했다. 그는 길금을 다시 찾아갔다. 길금은 강목주의 노비로 그녀 역시 강목주의 잔혹함에 짓밟힌 피해자였다. 공길은 길금을 어두운 골목으로 데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 비녀의 나머지 조각, 어디서 났지? 길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입을 열었다. 그건 강목주님의 방에서 주었습니다. 옥단이란 궁녀가 죽던 날 그 방에서 떨어져 있던 거예요. 공길의 숨이 멎었다. 강목주가 옥단의 죽음에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확증이었다. 하지만 길금은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그 비녀를 강목주님이 손수 주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길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공길은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다급히 물었다. 그 비녀가 왜 거기 있었지? 강목주가 옥단을 어떻게 했어? 하지만 길금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공길은 길금을 놓아주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강목주는 단순히 옥단을 괴롭힌 것을 넘어 그녀의 죽음을 직접 설계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이헌의 역할은 여전히 불분명했다. 왕은 강목주의 악행을 묵인했을까? 아니면 그녀에게 속고 있었던 걸까? 공길은 결심했다. 강목주의 전각으로 다시 잠입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한다. 이번엔 서찰이 아니라 강목주가 숨기고 있는 더 깊은 비밀을 파헤치리라. 그날 밤 공길은 광대의 옷을 벗고 검은 복면을 썼다. 그는 궁중의 지붕을 타고 강목주의 전각으로 향했다. 달빛 아래 그의 그림자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전각에 도착한 공길은 창문을 통해 조심스레 안을 들여다보았다. 강목주는 혼자 촛불 앞에 앉아 서찰을 태우고 있었다. 공길의 심장이 뛰었다. 그녀가 증거를 인멸하려는 순간이었다. 공길은 재빨리 창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순간 강목주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독사처럼 날카로웠다. 누구냐? 그녀의 목소리가 전각을 울렸다. 공길은 숨을 죽이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강목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칼을 뽑았다. 나와라, 이 쥐새끼 같은 놈.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공길은 어둠 속에서 기회를 노렸다. 강목주가 다시 서찰을 태우기 위해 몸을 돌린 순간 그는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어본 공길은 숨을 삼켰다. 그 안에는 옥단의 비녀와 함께 수십 개의 다른 비녀들이 있었다. 각 비녀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모두 강목주의 손에 사라진 궁녀들의 이름이었다. 공길의 손이 떨렸다. 옥단은 그녀의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강목주는 수년간 궁녀들을 제거하며 자신의 권력을 지켜왔던 것이다. 하지만 공길이 상자를 쥔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강목주의 신복들이 들이닥쳤다. 공길은 재빨리 창문으로 뛰쳐나갔지만 신복들의 칼날이 그의 옆구리를 스쳤다. 피가 흘렀지만 공길은 이를 악물고 지붕 위로 도망쳤다. 그는 상자를 품에 안고 궁중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강목주는 그의 정체를 눈치챘다. 그녀는 즉시 이헌에게 달려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전하, 공길이 저를 해치려 했습니다. 그는 자객입니다. 이헌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공길을 전적으로 신뢰했지만 강목주의 눈물과 그녀의 말에 점점 더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강목주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헌에게 달려들며 애원했다. 전하, 저를 믿으세요. 공길이야말로 배신자입니다. 이헌은 그녀를 밀쳐내며 공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갈등이 가득했다. 공길은 알았다. 이헌이 강목주의 악행을 몰랐다면 그는 무고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는 그런 여인을 총애했을까? 공길의 복수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는 강목주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아니면 이현의 분노가 그를 먼저 삼킬 것인가? 궁중의 등불은 다시 꺼져갔다. 어둠 속에서 공길의 손에 쥔 비녀만이 차갑게 빛났다.